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이곳은 흥덕대왕릉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먼저 비석이 서 있었던 그 비석의 밑받침이라고 할 수 있는 거북이 모양으로 된 밑받침, 귀부라고 하는데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것이 바로 그 귀부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유물입니다. 먼저 이 귀부가 얼마나 큰지, 이 대단히 거대하고 게다가 지금도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흥덕왕릉이니까 지금도 이곳에 보면은 이 거북이 등의 무늬들, 이런 것들이 아주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바로 저 위쪽에 요 편편한 곳에 비석이 서 있었던 자리이고, 그리고 지금은 그 비석은 없고 이 주변에서 비석 조각들이 좀 발견이 돼서 그 비편이 60여 편 혹은 70여 편,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70여 편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 비조각이 발견이 돼서 박물관에도 있고 또 대학교 박물관에도 있고 개인이 소장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연구자료로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귀부가 얼마나 큰지 주변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대략 한 바퀴를 도는데 30걸음쯤 된다. 이렇게 그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귀부에 대해서는 물론 귀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곳에 있던 비석,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비석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우리가 흔히 그 왕릉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왕릉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왕릉이라는 것은 그 왕릉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곳이 흥덕왕릉이다. 흥덕왕이 묻힌 곳이다. 그러면 흥덕왕과 관련해서 그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흥덕왕릉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 또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유물들, 이런 것은 흥덕왕릉을 조성하던 그 시대 사람들이 후세에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들을 담고 있겠죠. 그 다음으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이 여기에 있다 하는 겁니다. 처음 이곳을 조성하던 그때 사람들이 알리고 싶어 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장, 그 어휘, 그때의 사물들, 그 속에는 우리가 결코 갈 수 없는 천여 년 전, 그 긴 세월을 거슬러서 우리가 그런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흥덕왕릉비의 그 비편 70여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그 멤피스에서 로제타석, 로제타 스톤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고대사를 푸는 그런 열쇠와도 같고 사전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흥덕왕릉의 비편이라고 하는 것은 로제타석에 비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점입니다. 우리 그 신라의 이제 경주에 옛 왕들의 무덤이 55곳이 있습니다. 저 위쪽에 또 한 개 해서 도합 56곳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 무덤에 확실히 어느 왕이 묻혔다, 이런 피장자가 확인된 곳은 단 2곳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이 흥덕왕릉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곳이 무열왕릉입니다. 물론 무열왕릉에서도 그 귀부와 이수가 발견이 되어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흥덕왕릉과의 차이는 무열왕릉 이수에는 이것이 무열왕릉이다 하는 딱 그 글자만 쓰여 있습니다. 흥덕왕릉처럼 그 70여 개 비편에 당시의 역사,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전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물론 비문이 남아있는 것은 문무왕릉 비도 비문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첫째 무덤도 아니고 이제 피장자를 알 수 있다 하는 면에서는 그것은 관계가 없겠죠. 문무왕릉은 수중릉이니까. 그리고 또 문무왕 비는 이러한 로제타 스톤의 기능에 있어서는 그 기능이 대단히 떨어집니다. 시대가 좀 더 과거이기도 하지만 흥덕왕릉 비의 비편과 같은 그런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정보들이 그렇게 따끈따끈한 정보들이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흥덕왕릉 비의 비편은 그야말로 로제타 스톤의 그 기능, 그 가능성, 그 기능이 대단히 크다 하고 판단을 합니다. 다른 왕릉이 누구의 피장자가 누구인지 알 수도 있게 이제 그런 데 도움도 되고, 역사적 기록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피장자를 알 수 있는 왕릉은 2개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흥덕왕릉 그 비편의 도움을 받고 또 다른 기록들의 도움을 받고 해서 그렇게 해도 현재 학계에서 피장자가 누구다,
이걸 알 수 있는 곳이 7곳밖에 없습니다. 그 수많은 왕릉이 있고 또 사람들이 찾아가서 보는 무덤들, 거대한 무덤들이 있고 한데 왕릉 가운데도 7곳만 학계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이 흥덕왕릉인 겁니다. 그 중심이 되고 피장자가 확실한 흥덕왕릉이 있고, 그 다음으로 원성왕릉, 헌덕왕릉, 성덕왕릉, 그리고 이제 좀 더 과거로 올라가서 문무왕릉, 태종무열왕릉, 그리고 선덕여왕, 역사에서는 그저 선덕왕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나중에 또 남자 선덕왕하고는 한자가 다르죠. 이 선덕여왕을 표기하는 선덕왕은 착할선을 씁니다. 그러니 이 흥덕왕릉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다시피 이곳에는 이렇게 소나무 지대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흥덕왕릉이 한간에서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신라의 왕이고, 그리고 애처가였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이 소나무 숲이 가장 볼만해서 안개 낄 때, 해가 돋을 때 사진 촬영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흥덕왕릉입니다. 그 대단한 역사적 가치, 더 귀중한 이런 것을 도외시한 채 어떻든 보통 때는 이렇게 썰렁하게 개 짖는 소리만 요란한 이런 곳입니다. 심지어 앞에 있는 성물들, 문인상, 무인상, 돌사자, 십이지신상, 이런 것들이 아주 그 대단한 솜씨로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방치돼 있다고 보일 정도로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누가 훼손을 해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고작 사진 찍는 사람들이 몰려올 때 각종 기자재들을 가지고 와서 이곳이 북적이는 그런 곳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역사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정도로 이 고대사에 대해서 더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유물들, 이런 게 보물이고 우리의 국가의 그 귀중한 것들이고, 그런데 그걸 읽어내지 못하고 있죠. 로제타 스톤을 버려둘 것인가? 이 흥덕왕릉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문화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새로운 어떤 그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그런 곳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방금 그 흥덕왕릉비의 그 귀부를 보여드렸는데 저것도 그렇습니다. 뭐 지금 알만한 분들은 다 알고 있을 텐데 인터넷을 찾기만 해도 이런 사연이 나옵니다. 조선시대에 퇴계 이황이 유생들에게 편지를 썼다. 왕릉의 그 비석을 깨어가지고 벼루를 만들어 쓰는 그 못된 짓을 멈추라 하는 편지를 썼다 하는 그런 내용들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왕릉의 비석을 보면 귀부와 이수는 되게 보기에 색이 밝은 도를 씁니다. 그런데 가운데 비석 부분은 검은 도를 씁니다. 검을 오자 오석이라고 해서 이것이 비석에서도 좋지만
벼루로도 아주 인기 있는 값비싼 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귀중한 역사적인 자료를 조선시대 유생들이 그걸 깨다가 벼루로 썼다. 뭐 학계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랬나 보다 하고 본다면은 안타까운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그것을 나무라기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벼루로 썼다면 이 무열왕릉 비신도 벼루로 썼다. 그게 이제 퇴계 이황의 편지 이야기인데 여기도 비석 조각이 발견된 것을 보아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는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이라도 그 글자를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벼루를 만들어 가지고 있든 다듬이돌을 만들어 가지고 있든 아니면 집안에 그저 무슨 받침대로 쓰고 있는 것이 있든 이런 것이 있으면 과거에 잘못을 따지지 말고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이런 그 비석의 조각을 찾아내고 수습을 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으로 현재 이 흥덕왕릉이라고 하는 이곳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아깝게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데 이것부터 경주시에서 그리고 문화재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크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곳을 더 우리 국민들, 학생들에게 와서 보고 관심을 갖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하면은 이곳이 거의 오지입니다. 학생들이 오려고 하면 여기에 오는 대중교통이 없습니다. 버스가 한 3시간에 한 대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학생들이 자주 올 수 없죠. 관광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흥덕왕릉 여기에는 그 박물관에 가 있는 비편 이런 것을 복제본이라도 만들어서 사료관을 만들고 이 비편이 역사적으로 무엇을 밝혀주고 있고 이게 어떤 의미에서 로제타석의 그 기능을 하고 있는가, 이 신라의 역사를 읽어내는데 이것이 나침반과 같은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 사료관을 만들어서 진열을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진품은 진품대로 두더라도, 그리고 이제 다른 비석도 마찬가지지만 문화재를 받아들이는데 이제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보상금을 몇 퍼센트다 얼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으로서는 줄 수 있는 한 아끼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문화재를 다시 찾아드리는 이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특히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재는 사드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거 사료관 설치, 또 관리를 제대로 하고, 지금 주변에 보면은 저렇게 개사육장이 있는지 아주 시끄럽고 여기에 와서 역사에 대한 생각을 할 그 여건이 안 되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정리를 해야 할 것이고, 대중교통이 없다고 했는데 이 정도 되는 곳이면 이 문화재가 있는 곳만 계속해서 하루 종일 쭉 돌아다니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게 문화재를 관리하는 방법이고 간단한 것인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흥덕왕릉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놓게 되면 세계 곳곳에서 찾아올 만한 곳입니다. 이 왕릉이라는 것, 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금관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그게 더 가치가 있는 것이고 세계인들은 거기에 몰려듭니다. 이제 그런 기회를 지금까지 찾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는 것도 좋지만 이곳이 역사적 가치가 어떠한가 학계에서도 자각을 해야 하겠죠. 그리고 초중고 학생들, 대학생들, 그리고 연구자들이 사람들이 항상 넘쳐날 정도로 드나들 만한 곳이 이곳입니다. 아주 매력적인 그런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정보들이 그냥 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흥덕왕릉 비석의 그 비편, 그것은 지금 국사편찬위원회에서도 그 새겨져 있는 글자를 판독을 한 것은 있는데 한글화 해놓은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현재 찾아보면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마도 좀 뒷전으로 삼아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도 보입니다. 우선은 역사를 볼 때, 생각할 때, 문화재를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본 것으로 이제 오늘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